저는 오늘 도심 속 역사 투어 가이드를 맡은 역사 강사 유성환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현대해상 호평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호평지점장 최경락이라고 합니다. 아, 최경락 지점장님. 혹시 옆에 계신 분은? 제 공주님 딸입니다. 아, 이름이 어떻게 돼? 최리원이요. 최리원이? 네. 우리가 보통 그 역사하면 경주라든가 뭐 부여라든가 이런 쪽만 생각하시잖아요. 네. 도심 속, 서울 도심 속 안에서도 우리가 볼만한 그러한 역사 투어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부암동을 선택해봤어요. 기본적으로 부암동은 왕족이나 조선시대의 그런 문인들의 아름다운 숨겨진 정원 같은 데예요. 풍광이 너무 좋고 또 역사적인 내용도 곳곳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부암동에 결혼식장 정도만 나갔지. 네, 그쵸. 이 근처에 이런 역사적인 게 숨어 있다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생각보다 정말 많이 숨어 있어요. 무게원, 흥선대원군의 별소로 알려져 있는 석파정, 그리고 세검정, 거기를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이원이도 같이 한번 잘 따라올 수 있지? 네. 도심 속 역사 투어 출발! 여기가 현재는 지금 미술관이잖아요. 예. 하층에 올라와서 딱 나오는 순간 이야. 바로 이런 장소가 펼쳐집니다. 흥선대원군이 사랑했던 바로 그 장소. 완전히 마음을 다 사로잡아버리는 와. 바로 그 석파정입니다. 흥선대원군의 호가 석파예요. 석파. 네, 그래서 석파정이라고 불렸었고 돌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호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흥선대원군이 얼마나 사랑했던 장소인지 네.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죠. 원래는 세도 정치기 최고 권세가 있었던 김흥근이 그 사람의 별서였었는데 네. 그것을 흥선대원군이 빼앗게 돼요. 별서라면 별채를 얘기하는 건가요? 약간 세컨하우스? 자신들이 원래 집이 있고 네. 뭔가 쉰다든가 뭐 좀 공부를 하고 싶을 때 하나 집을 더 만들어두는 거였어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그걸 별서라고 불렸었어요.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보다 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와, 여기를 못 봤네요. 네. 도시 네. 속에 이런 데가 존재한다고요? 와, 빼앗을만 하네요. 네. 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석파정이 사실 있었다. 1000살까지 살길 바란다라는 뜻에서 천세송이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이 소나무 몇 살 정도 된 것 같아? 400살. 400살? 400살. 그거보다 더 많아. 한 600살에서 650살 정도로 지금 와. 네, 추정하고 있습니다. 600살. 그러면 이거는 네. 집을 짓기 전부터 있었겠네요. 그렇죠. 석파정이 알려진 거는 조선 후기부터 사실 알려졌으니까 네. 이건 거의 조선 건국될 때쯤부터 있었던 나무거든요. 조선을 건국했던 이성계도 볼 수도 있었던 거죠. 네. 역사가 긴 나무네요. 딱 올라와서 보니까 돌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멋진 나무가 있어. 그럼 여기에 내가 한번 털을 잡아볼까?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지었지 않았을까. 흥선대원군이 여기를 우연히 한번 와보고 김흥근한테 네. 자기 내가 돈 많이 쳐줄 테니까 네. 나한테 팔아라. 당시에 최대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네. 안동 김씨가의 김흥근도 사실은 돈이 부족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당시에 뭐 최고의 권력가였으니까 억만금을 줘도 안 팔겠다. 근데 그때 흥선대원군이 묘책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와, 이걸 갖기 위한 묘책이요? 조선시대 때는 이러한 별서가 있으면 네. 하루 정도는 빌려주는 게 약간 룰이었어요. 관례였구나. 예, 관례였어. 김흥근은 빌려줄 때 네. 당연히 뭐 그래 흥선 하루 자 이런 개념으로 아마 빌려줬는데 네. 흥선이 사실은 한 명을 더 불러요. 설마 아들인 고종? 맞습니다. 아. 고종을 불러요. 사전 예약 없이 와. 바로 불러요. 그래서 흥선과 함께 고종이 하루 머물게 되고 고종은 당시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 머물렀던 장소는 성스러운 장소다. 성역이 돼서 여기를 빼앗게 됩니다. 최고 권력가였었던 안동 김씨의 네. 가장 보물 같은 이 장소. 여기를 빼앗게 되면서부터 흥선대원군이 실질적인 권력자로서 만방에 네. 이름을 알리고 권력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조선 후기 세도 정치기 최고의 정치적인 전략의 어떤 전략의 요새. 상징적인 장소예요. 와. 너무 아름답네요. 근데 대원군이 왜 대원군인지 아세요? 아들은 왕인데 본인이 왕이 안 됐을 때 붙여주는 용어가 대원군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대원군이 총 4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대원군은 죽어서 대원군이 됩니다. 살아있을 때 대원군이 됐던 사람은 흥선대원군이 유일해요. 오히려 왕이 아닌 상태에서
왕보다 더한 권능을 또 휘두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정치적 시작점이 바로 여기 있다. 많은 야심이 녹아져 있는 장소에 지금 저희가 딱 중앙에 서 있네요. 맞습니다. 와, 완전 오늘 새롭게 한 사실이네요, 제가. 팀장님, 네. 진짜 숨은 보석이 있습니다. 자연 풍광과 어우러지는 네.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우와. 유수성 중간 풍루라는 것인데 아. 흐르는 물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는 누각이라는 뜻입니다. 건축 양식이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이게 청나라풍이잖아요. 네. 그 김은근이 당시에 청나라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외교 사절단으로 많이 왕래를 했었대요. 중국의 장인을 불러다 네. 이걸 짓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제로 이렇게 이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네. 이게 전형적인 중국 양식이에요. 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꺾이면서 들어가네요. 이렇게 오늘은 또 이제 빗소리가 있으니까 네. 더 잘 어우러지는데 물 흐르는 소리가 예술입니다. 거기서 바라보는 이 단풍잎, 이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다. 김은근만이 갖고 싶었던, 나만 소유하고 싶었던 바로 그 장소가 아닐까 싶었는데 네. 그거를 흥선한테 다 뺏겼으니 네.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아렸겠죠. 아. 원래 흥선대원군이 네. 난으로 유명하잖아요. 원래 난으로 유명했던 게 추사 김정희 선생님인데 지인이 와서 야, 나 난 하나 그려줘라. 그랬더니 야, 내 난보다 내 제자 흥선의 난이 최고다. 태동 제일이다. 네. 이런 말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여기 앉아서 실제 흥선대원군이 그렇게 난을 많이 쳤다라고 전해집니다. 내가 이겼다. 그렇죠. 내가 다 가졌다. 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네. 이모곤란 이후에는 네. 흥선대원군이 또 청나라로 잡혀가요. 아이고. 인생 모르는 거지 그래서. 와. 참- 인생사 정말 세옹지마 맞습니다. 인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지금 보시는 데는 네. 너럭바위라고 하는데 와, 멋있다. 넓게 보이는 바위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너럭바위. 네, 여기서는 코끼리 모양을 닮았다고 그래서 코끼리 바위라고도 하고요. 여기서 소원을 빌었던 부부가 아이를 얻었다고 그래서 네. 소원바위라고도 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코끼리가 조선시대에도 있었나요? 아, 그럼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었다가 네. 코끼리를 선물로 줘서 받았는데 네. 걔가 너무 많이 먹었대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가는 지역마다 네. 완전 지방을 완전히 파탄내버렸대요. 재정을. 네, 그래서 뭐 굶어 죽였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 여기가 이렇게 넓게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원래 김은근이 차지했을 때만 해도 여기가 연못이었답니다. 흥선대원군은 여기서 연못을 메운 다음에 네. 개인의 병사, 사병을 훈련시키기도 했던 장소예요. 아무래도 부지가 좀 넓으니까. 네. 여기 이렇게 물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워낙에 바위가 넓다 보니까 이렇게 아예 물 골도 이렇게 내려오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물이 모였을 겁니다. 아.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가 연못터였다라는 게 이걸 보더라도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너럭바위에서 네. 떨어지는 이 물 이렇게 직접 관람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럭키한 날인 것 같습니다. 네. 부암동에 이런 석파정이라는 게 왜 대표를 하는지 오늘 알겠네요. 가을에 오고 싶어. 가을에 오고 싶어? 가을에도 오고 또 오자. 부암동에서 꼭 와보셔야 될 때가 있어요. 바로 저희가 가볼 때입니다. 바로 이른바 새검정. 새검정. 새라는 것은 세수할 때 그 새예요. 아. 씻는다라는 의미. 아, 닦고 씻는다. 네. 네. 아. 검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칼, 검입니다. 네. 아, 칼을 씻는다라는 네, 뜻인가요? 광해군이 물러나게 되었던 그 계기가 인조 반정이잖아요. 그 실행했던 주축 세력들이 그 반정을 성공하고 나서 상대편을 죽이고 있으니까 네. 칼에 피가 묻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피를 씻었다. 아. 검에 묻은 피를 씻었다. 그래서 네. 새검. 거기 위에 세워진 정자. 의미를 모르고 보면 네. 그냥 너무나 생뚱맞은 장소에 네. 뭐 정자 하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새롭게 보이네요. 와. 새검정. 칼을 씻었다는 의미가 네. 어쨌든 인조반정이라는 부분이 성공을 했고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지에 대한 뭐 의논을 한번 하는 건가요? 세레머니에 하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성공할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어쨌든 상대편을 제압하고 나서 네. 아 승리했다. 그것을 약간 상징적인 세레모니로서 네. 칼을 씻으면서 거봐 난 할 줄 알았어. 그때만 하더라도 네. 이 건물이 전혀 없고 그렇겠네요. 여기서 이제 계곡물이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계곡물이 흘러내렸을 걸로 예상이 돼요. 풍광이나 네. 그림이 진짜 아름다웠었다라고. 조선의 21대 왕이었던 영조가 여기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네. 영조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었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 장소를 찬양하는 시를 남기기도 했으며 조선 후기 최고의 화가였던 네. 겸재 정선은 여기와 관련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넣기도 했었다.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시면 네. 상춘대라고 있습니다. 상춘대. 누구랑 관련돼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연산군? 진짜 역사 천재셔. 네. 실제로 연산군이 거기서 네. 아주 질퍽하게 놀았던 걸로 유명합니다. 아. 예, 상당히 아주 뛰어난 경관이 있었던 것만큼은 네.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와. 정약용 선생님이 썼던 글을 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흘러내리는 모래와 구르는 돌이 내리치는 물속에 마구 쏟아져 내리면서 물은 정자의 초석을 핥히고 지나갔다. 그 형세는 웅장하고 소리는 맹렬하여 석가래와 난간이 진동하니 모두들 오들오들 떨며 불안해했다. 내가 어떻냐고 물으니 모두들 이루 말할 수 없이 좋다 하였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정도의 풍경이 있다고 지금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자는 그때 당시에 지어진 건가요? 정선에 태검정도라는 그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그림을 바탕으로 1977년에 복원한 그 정자. 와, 백로가 왔어요. 네. 와, 많은 왕들을 거쳐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추억도 있고 정말 그럴 만한 장소였겠구나 상상을 막 돋구네요. 태검정. 정말로 역사에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데가 바로 이곳 태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릉도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 부암동 전체가 사실은 뭐 그 무릉도원의 그 배경인데 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메인 포인트. 무릉도원이라는 단어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지금 보실 거예요. 세종의 셋째 아들 중에 안평대군이라는 글씨 아주 잘 쓰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때 안평대군이 있었던 별서의 터가 바로 무계원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네. 여기는 이제 무계원 내지는 무계정사지라고 하는 건데 건물은 안 남아있고 터만 남아있는 데를 보통 사지라고 표현을 해요. 별서에서 안평대군이 잠을 많이 잤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안평대군이 꿈에서 봤다는 것을 당시 최고 화가였었던 안견이라는 사람한테 야, 나 이런 걸 봤어 라고 얘기를 하자 3일 만에 그려서 화폭에 담아내요. 이게 그 유명한 몽유도원도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몽유도원도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겠네요? 그쵸. 와. 바로 이것이 몽유도원도입니다. 이 교과서에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안평대군은 네. 글씨는 잘 썼는데 네. 그림은 좀 약했으니까 전문가한테 수집을 준 거죠. 직접 그린 게 아니라 그거를 안견이라는. 그쵸. 예. 몽유도원도를 거의 그대로 복원한 작품이 이 안에 있습니다. 아까 밖에서 봤던 네. 그 작은 작품이. 네, 원래는 이 크기입니다. 좌측의 현실 세계에서 네.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으로 이상 세계로 가는 그런 모습이 이 그림 한 장에 네.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주변 풍경이나 배경이 훨씬 더 우리가 이상적인 우리의 무릉도원, 살고 싶은 바로 그러한 지역을 표현한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기 강도 있어. 그쪽에 강도 있네. 이쪽에서 물이 막 내려오나 보다. 수연이는 이런 그림을 보니까 어때? 신기해. 신기해? 꼼꼼하고 듣고 그린 꿈꾸어서 설명해서 그린 게? 안평대군은 조선 왕자들 거의 전체에서도 최고의 문학적 재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림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써 있었어요. 글씨 자체를 매우 간결하고 아름다웠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글씨 잘 쓰는 사람 2명 되라 그러면 한석봉, 예. 그리고 안평대군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 건물들은 오지남이라는 요정집으로 유명했어요. 특히 60, 70년대에는 요정정치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과거 한 50년 전에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네. 바로 이러한 분위기에서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 요정집이 요정들이 사는 곳인가요? 요정집이라는 것은 네. 조선시대의 아주 고급 기생집? 웬만하면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당대 아주 최고 권력이 있었던 네. 정치계 인물이라든가 정재계 인물 아주 힘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었던 매우 럭셔리한 장소였습니다. 확실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실제로 김도환이 그 오지남이나 이런 데를 네. 매우 즐겼었더라고요. 1972년도에 7.4 남북 공동성명, 당시에 중앙정보부장 이후락과 그 북한의 대표 남성철과 이후락이 그 오지남에서 실제 얘기를 했었답니다. 조선 초기에 있었던 안평대군의 터, 네. 거기에다가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셌던 인물들이 오가고 즐겼던 바로 그 장소가
한 군데 모여 있는 거예요. 안평대군의 네. 그 몽유도원도에서부터 그쵸. 시작을 해서 김두한의 요정집까지. 그러니까 수백 년이 걸리는 기간 동안. 그 기간을 너무나 버라이어티하게 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너무나 신기한 것 같아요. 자, 와. 이렇게 우리 부암도 네. 어떠셨어요 오늘? 오늘 하루 여정이 네. 너무 아쉬울 정도로 너무 새롭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부암동 생각하면 제 개인적인 단어를 찾아보자면 네. 힐링이에요. 마음이 더 푸근해지고 네. 좀 지쳤던 저의 심신이 좀 아, 회복되는 네. 그런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지나칠 일들이 많았는데 멋진 것도 보고 또 그 의미도 한번 또 되새길 수 있고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아빠하고 와가지고 너무 재밌었어. 고맙습니다. 네. 안녕.